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임남진입니다. 작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 대상이나 그리고자 하는 사물에 대한 대상을 발견하고 그 사유해내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유의 결과물로 작업으로 옮겨졌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짚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작가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 그리다 보니 칭찬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가의 꿈을 꾸는 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학부 때 제가 미술운동을 했었고 미술운동을 하면서 의리 형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가 서양어를 전공했지만 형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그 형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려브라 그 특별전을 보고 이제 되게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 형식이 있다라는 사실 놀랐었고 서양 형식에서는 제가 못 찾았었는데 그 형식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려브라전이 이어져서 저한테 이제 그 형식을 차용할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것 같고 그 형식을 차용해서 작업하면서 그때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학습 기간에 했었던 내가 찾았던 그 차용했던 형식이 학습기에 필요했던 답이었던 거지 진정한 내가 찾고 있는 답은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작가 생활을 계속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차용된 형식을 뺀 나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 차용했던 형식을 뺐을 때 내 작업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고전 형식을 뺐을 때 내 작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이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40대 때 고민이 출발했었고 한 10여 년 넘게 태화 형식을 가지고 작업했던 것들이 물론 저를 작가로 서게끔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게 이제 변화를 도모하려고 했을 때는 생각에 그 시간들이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고 어떤 희열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국은 작업이라는 게 내게 뭘까라는 고민의 출발이었는데 학부 시절에 그 나이 청년기 때 했던 고민과 또 작가 활동을 계속 하면서 했던 고민의 지점이 딱 달라지니까 거기서 많이 헤맸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대자연이었어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처음 들었던 공간이었어요. 제가 30 중반에 몽골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이게 대자연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광주에서 일하면서 작업하면서 되게 바지런하게 살았었는데 열심히 살면서 되게 답답했었어요. 근데 이제 몽골 여행이 가슴을 정말 딱 뚫어주는 약간 공간이 가슴을 정말 딱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딱 뚫어주는 경험을 하게 해줘서
일단 그 대자연 속에서 그 만끽했던 그 느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의 변화나 색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너무 행복했었대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그림이 처음으로 제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렸던 첫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 때는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대학을 들어오면서부터 그림이 과연 뭐지? 나는 무슨 그림 그려야지라는 고민이 출발되면서 그리는 것에 대한 그 무게감이 완전히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게 고통스러웠고 불편했고 그 답이 없는 어려운 학문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몽골 여행을 다녀와서 몽골과 그 브리아트 작품을 했을 때는 그 내가 봤던 그 경험과 그 느낌, 즐거움을 찾아서 그림을 그려내는 데 너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유년 시절이었던 그릴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처음으로 어른이 돼서 맛본 작품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저한테는 의미 있는 기억이에요. 그게 이제 연결된 건데 제가 작업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몽골에서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생겼지만 사실 저는 제 작업의 대상이 그 삶과 사람 이야기가 되게 저는 주 관심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들꽃이나 꽃이나 나무나 산이나 자연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둔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민이 출발되면서 그때가 봄으로 기억되는데 애들 가르쳐 수업을 갔는데 아파트 단지에 그 목련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련이 꽃이 피기 전이었는데 저는 나무 근처에서 그 잎이 나고 줄기가 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은 계속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계절마다. 근데 그 발견을 제가 너무 늦게 40 초반에 한 거겠지.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니까 경외심이 들었어요. 얘들도 살라고 이러구나. 사람 정말 피고 지는 꽃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듯이 지고 피어나고 뭔가 움트고 빠락빠락 나 살아있어도 표시내는 그 발화들이 되게 신선한 충격이고 저한테 정말 큰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출발이 돼서 이제 꽃이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그 작업의 대상으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작업 스타일이 이걸 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발견해내고 영감을 받았을 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스틸 라이프 시리즈가 이제 넘어오기까지 텀이 한 5, 6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화 형식을 차용하면서 작업했던 그 시절에서 이제 고민이 새롭게 출발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그 고민이 출발된 지점에서 제가 답을 찾기 위해서 한 5, 6년도 개인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그릴지가 더 중요했고 또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나고 났으니까 5년이 짧았지만 되게 저한테 긴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방편으로 제가 또 북경도 갔다 왔었고 그 시간이 되게 생각 정리를 많이 해주고 제 작업에 대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은 원래 또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깨닫는 건 딱 한순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학습기에 차용했던 그 형식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게 이제 명확해졌고, 또 하나는 그게 명확해지고 나니까 이제 정말 내 그림은 뭘까? 내가 정말 그리고 싶은 건 뭘까? 첫 고민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 그때가. 그 스틸라이프라는 영화를 15년, 16년도에 봤네요. 그 영화를 이제 정말 그 우울한 상태에서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준 그 이중성과 또 하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이 담고자 했던 시선이 되게 저랑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 영상의 결들이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더 좀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산다는 건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무한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목표는 뭐고 왜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게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제 작업으로 안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완경을 겪으면서 그 몸의 변화가 시작됐었고, 그 시선과 그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모든 사물들이, 대상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틸라이프 시리즈가 하게 됐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던 게 자연의 대상이지만 항상 있었던 하늘과 달이었어요. 항상 있었던 그 하늘과 낙달이었는데, 그게 그 고민의 끝에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돼서 그 달의 변화도 그려보고 싶었고, 그 같은 블루지만 그 결이 다른 그 블루들의 그 색들을 어떤 제 신사적인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안착하게 돼서 스틸라이프 블루 시리즈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됐어요. 참 저한테는 그 몸의 변화가 가장 컸었는데, 그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기도 했었고 정신적으로 되게 우울하고 아무튼 힘들었었는데, 또 그 몸이 약간 쇠진한 만큼 또 새롭게 보여지고 눈 떠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작품 제목이 연소로 확장이 됐는데, 처음에 이만한 작은 쪽지로 출발이 됐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그 예술공간 집에서 그 춘화를 모티브로 해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전시를 했었는데, 이제 춘화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다시피 이렇게 남녀 상여지사 해가지고 이제 뻔한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감정을 담고 싶었어요. 그 남자든 여자든 서로의 대상, 서로 가슴 떨렸고, 설렜고, 그런 감정들, 또 아팠고, 그랬던 감정들을 보여주는 춘화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냥 남녀 간의 상멸지사가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담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쪽지가 생각이 났었고, 왜냐면 우리가 연애 편지 쓸 때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쪽지 건네지고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로 풀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냥 조그만 쪽지였는데 쪽지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작업을 조금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확장을 하지? 똑같은 포맷으로 계속 그려냈을 때는 무한 반복일 때는 의미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색으로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같은 형식의 형태지만
그 색마다 그 다른 결들을 이야기하려고 했었고, 그럴 때 저는 이런 감정이었지만 보는 사람은 또 다른 감정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색으로 조금 감정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자화상 시리즈는 제가 답답하거나 우울할 때 되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작업 안에 많이 투영돼서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현실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 삶 속에서 나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저를 이제 집어넣었었던 거고, 나를 투영하면서 그 내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내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를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 제가 자화상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회화의 이유이라면 그냥 생물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화는 직접 화질을 봤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실제 그 전시장에서 작업들을 만났을 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작가들의 작품들의 그 기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기운을 믿어요. 근데 그건 시공간을 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운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재료와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정신이 만나서 뭔가 하나를 이루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살아있다는 느낌도 좋고, 또 회화만이 가질 수 있는 우연한 발견?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우연한 발견을 위장을 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그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회화는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점에서 저는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내 손과 어떤 재료가 만나서 내 생각, 내 사유하는 생각과 같이 연결돼서 구부러져서 결과물로 상승된 그 지점이 지금 회화가 갖는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인 것 같아요. 특별할 것 없이 올해 조그만 전시 개인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탐색해가면서 내 작업은 이거야가 아니라 계속 뭔가 발견해내고 어떤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한 새로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발견해내는 힘을 더 기르고 싶어요. 그 발견해내고 그 발견하는 것을 사회를 통해서 작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